네, 저는 소개받은 특수교사 이종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자리 자체가 그동안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저도 한참 막 헤매고 있다가 그렇다면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게 뭐지?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지 조금 달라질까?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달라질까? 우리가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아이들이고, 저는 이제 20년이라고 말씀했는데 좀 연식이 조금 더 되거든요. 이제 버림 한 25년에서 6년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해서 해보려고 만났던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얘네들이 교실에 못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고충도 정말 이해가 되고, 또 특수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다른 고충들이 있는 선생님 너무 이해가 되고, 또 부모님들의 걱정도 너무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사가 거의 영웅에 해당하는 다양한 일을 1인 10역, 1인 20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제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내준 해외 연수를 통해서도 저걸 우리는 교사가 다 하고 있었네. 저 사람들 10사람의 임금을 줄 돈을 혼자서 임금을 받으면서 다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의 위기를 막 고민하면서 찾았던 슬라이드 중에 제일 다가왔던 게 이거였어요. 지구온난화가 되게 심각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먼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사실 일상을 사는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진짜 다가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주에서 산불이 나고 유럽에서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한 1시간 내에 막 폭우가 쏟아져서 막 차들이 갇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기후위기를 날마다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도 벌써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고, 5년, 3년 이때부터는 이거 진짜 위기야, 이러다 진짜 공교육이 무너질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듯이, 저도 오늘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왔는데 잘 되겠지 뭐 이러면서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위기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단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면서 교육부나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 이런 데에서는 교사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늘 이 통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근무하신 어떤 분을 만나봤을 때 통계를 보면 교사를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 그거는 뽑는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 10년, 20년이 되면 진짜 전체 학교의 반 정도는 문을 닫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그게 진짜 궁금하다는 거죠. 애들은 줄어드는데 왜 학교는 어려워지는 걸까? 물론 지금도 역시 과밀학급은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미어 터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2012년도부터 봐서 제가 2012년도부터 볼 텐데요. 지금 8만 5천 명 정도로 시작했던 학생들이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특히 작년에 올해 증가율이 6천 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제가 지역에서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2022년 신입생을 한 280명, 289명 이 정도를 보냈어요. 올해 신입생은 200명이 아니라 328명, 329명, 한 50명 정도가 는 셈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서 많은 특수교사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애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통합학급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저희가 의학이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그랬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또 자라나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은 전체 특수교육 학생들 중에 73%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좀 더 좋은 좀 더 안성맞춤인 특수학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특수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한번 서울에서도 지금 동쪽에 있는 학교를 세우려고 거의 10년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서 보면 사실은 특수학교를 줄이는 것이 맞다. 일반 모든 아이들이 자기 가까운 동네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는 게 맞다고 하고 저희 나라도 이미 작년에 권고를 받은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특수학교의 비율이 너무 높다. 더 줄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이랑 되게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애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있고 특수학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하면 특수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특수학급에서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 정도에 가까운, 좀 있으면 지금 15%를 좀 넘어섰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일반 학급에서 같이 공부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연구 보고나 이런 걸 따르면 일반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점점 방향은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방향은. 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만 늘어나냐? 그게 아니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다문화 학생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문화 학생의 수만 늘어나냐? 사실은 요새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심지어 교육통계 0건이 0건. 아무도 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있다는 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 보통 13%가 넘는 아이들, 13%에서 15% 아이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ADHD, 워낙 요새 ADHD 학생에 대한 게 많아서 통계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ADHD로 일종의 보험 적용을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진단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수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엄청 늘었는데 그 사이에 좀 더 늘었겠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예전보다 소아정신과 가는 게 좀 더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서 체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애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라는 걸 사실 교사들은 느끼죠. 한 학급당 학생 대충 24명이라고 그냥 대충 봤을 때 한 명 정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일 거고 한 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일 거고 3명 정도가 경계성 지능이면 비율로 보면 한 명 정도가 적어도 한 명 정도가 ADHD 학생을 보이죠.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25%가 그냥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는 모든 학급이 통합학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런데 예전이랑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나머지 애들도 다 너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통합학급 수업을 들어가는데 진짜 다른 게 예전에는 범퍼가 있었어요. 저희 반 아이가 그 반에서 좀 돌아다니고 그래도 다른 애들이 다 충격 흡수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충격 흡수를 해줄 그 땅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 한 명이 다 하고 있어요. 한 명이. 이거 어떻게 당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이 뭐냐. 애들을 내보낸다고 얘네들이 지구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교실 밖으로 가면 얘네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다시 I will back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요. 점프업 수업을 한다. 기초학력 프로그램 강사를 한다. 협력 강사 꼴랑 주 2주 두죠. 이것도 없는 학교도 있고 특수교육 실무사 제가 물음표를 한 거는 없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학교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지원 인력이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지원 인력의 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비전문가가. 학생 수는 서울보다 훨씬 많은데 말이죠. 네. 이게 잘 될 턱이 있냐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 이것조차도 없어요. 많은 시간에는. 그런데 다른 학교에 갔더니 이런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학교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 인력들이 계속 있어요. 미국의 통합교육 인력에만 봐도 보면 특수교사가 한 학교에 4명이 있고 보조 선생님이 7에서 9명이 있대요. 그리고 순회 언어치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육청 소속 간호사도 오고 행정주제 전문가도 있대요. 지금 교사가 있을 때 사실은 아이들에겐 다양한 사람이 필요해요. 협력 강사가 일주일에 2시간을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되고 또 다문화 학생이 있다면 다문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수교사들도 와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인력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다양하면 다양한 교사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수업 시간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남겨서 뭔가를 따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이 대부분의 학교의 시간을 공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나 몰라라 하고 예산을 쪼개가지고 계속 수업 시간 이외에 지원을 하려고 한들 이 사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더 큰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벤져스라고 한 이유는 어벤져스도 심지어 팀으로 일하더라고요. 어벤져스 영화를 제가 막 속편으로 막 봤는데 혼자서 싸우면 다 져요. 언제 이기냐 하면 동료들이 와서 같이 싸울 때 그리고 적이 심할수록 같이 싸워야지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이들 곁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육위기를 사실 없애려면 전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 곁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